그 과정이 이제 심의 단계 및 최단 기간을 계산하겠다. 예전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3심제였는데, 3심제였다. 3심제에서 뭐 실질이 뭐 2년, 1, 2, 30 다 합쳐가지고 법상 2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 기간은 제외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연회, 속해, 그리고 뭐 결론. 그게 이제 또 그 결론이 1년 유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리고 도중에 한번 뭐 회생 신청 접수 들어가 버리면 뭐 답은 안 나오는 거죠. 예,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몇 년 걸리는 거예요.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길다. 이게 최대 개선 기간은 형식적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 심사 4년 정도 걸린다. 우리나라 보니까 한 4년 정도 걸리는 거를 이걸 그냥 2년으로 단축하겠다. 핵심이 이겁니다. 코스닥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가지고 딱 감사 의견 거절받거나 배임행위 터져서 거래 중지 딱 시킨 다음부터 정리매매 할 때까지 한 4년 걸렸다. 보니까 규정은 2년 돼 있고 뭐 돼 있고 했는데 4년 걸렸고 실제 주주들한테도 이거 뭐 돈도 못 끼고 그렇다고 해서 빨리 정리하지도 않고 못하고 질질 끄다 보니까 4년 걸린 걸 최소한 그 2년으로 다른 나라 보니까 뭐 십몇 개월밖에 안 걸려요. 18개월이면은 뭐 이게 2년이 안 되는 거죠. 12개월 최장기간 나스닥은 1년이고 특별주의 종목 뭐 2년 다 미만,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기본적으로 한 4년 걸린 거, 법상은, 법 규정상에는 2년입니다. 근데 그거를 실질은 보니까 4년 정도 걸리더라. 이거를 그냥 2년으로, 각각 1년으로 단축시키겠다. 그 1심제, 2심제, 3심제 그냥 빨리빨리 끝내겠다. 빨리빨리 그 1, 2심으로 그냥 똑같이 유가증권처럼 1, 2심으로 그냥 1, 2심으로 3심제 안 가고 1, 2심으로 끝내고 그냥 뭐 2신청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가겠다. 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부분 판결 예외는 약간 뭐 그래서 예외는 또 뒀어요. 심의 단계를 3개월 이상 허용하겠다. 이제 법에서 정한 거 회생 워크하고 이런 거 추가적 제한 기한 기상 기간은 예외적으로 추가 1년 하겠다.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도 법에서 시킬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는 실질심사 4년이 2년으로 줄어든 것. 너무 좋습니다. 예, 이런 게 좀 필요해요. 강력한 규제. 예, 너무 강력해서 숨도 못 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죠. 예, 빨리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 운용을 또 효율화하고 형식적 실질심사 중복 발생 시에는 심사를 병행 심사하겠다.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거라서 뭐 상관없는데 이제 핵심적인 거는 그럼 그 다음에 그 주주들 투자자 보호를 좀 어떻게 할 거냐. 맨날 앞에서 그 텐트 치고 농성하고 뭐 난리 치는데 그래서 이제 OTC가 우리나라도 아직 OTC가 있습니다. OTC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겠다. 그 OTC가 되면 개인 그 뭐 플랫폼인 게 있죠. KOTC 뭐 이게 있는데 그 KOTC에 아예 비상장사 거래를 상장 폐지되면 무조건 비상장이 되는 거죠. 이제 그 비상장을 이제 바로 여기 해가지고 좀 관리를 좀 한 6개월 정도 상장 폐지가 된 다음에 여기 보면 연계를 해서 상장 폐지된 다음에 6개월 정도, 상장 폐지 적립 매매는 7거래일을 부여를 합니다. 그 7거래일 뿐만이 아니라 그 KOTC에서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협회가 적정하다 판단한 경우, KOTC에서 운영해서 이제 금투협입니다. 이거 사기업이 금융투자협회입니다. 협회에서 운영하는 거라서 여기를 좀 활용해서 좀 거래를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멤버인데요. 근데 이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감사 의견 거절된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이건 감사 의견이 적정을 받아야 돼요. 이 상장 폐지된 회사도 감사 의견 적정을 받아야 돼. 근데 거의 대부분 상장 폐지된 회사들은 감사 의견 다른 걸로 상장 폐지 그 대상이 되면 감사 의견 잘 못 줘요. 근데 감사 의견 적정이 돼야 이게 KOTC 거래가 된다. 하여튼 그래서 좀 요 취지 자체는 좋은데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도 조금 좀 들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솔직히. 예, 필요하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어, 될 것 같고, 이게 아마 빠르면 26년도 하반기 이후 상기 적립매매에서 상량 폐지된 회사들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소의 7거래일 정리매매 이후에는 그렇지, 거래를 못하죠. 저희도 지금 난리 났죠. 그래서 추진 계획은, 뭐, 여기 이제 요약이 잘 되어 있네요.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25년 EQ의 거래소 규정 개정 등의 신속한 조치 완료.
벌써 쇼부 다 났다는 얘기구나. 거의 다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근데 이렇게 그 계산안까지 내면 이 중에 반발 심한 거는 좀 간을 본 거죠. 반발 심한 건 빼고 나중에 집어넣겠다는 얘기인 거고. 근데 저는 적극 찬성입니다. 더 집어넣어야 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더 넣어야 돼. 아니다 싶으면 그 개인 투자자들의 도 피땀 흘린 돈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다 해가지고 그냥 후루룩 하시는 하여튼 좀 그래요. 더 강화돼야 된다고 봐요. 저는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년 이후에 절차 개선 중에 세칙을 25년 하반기 중에 시행하겠다. 이게 26년인 것 같은데 이게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세칙의 최대한 기본 형식적 병행 심사는 3월 중에 시행해서 7월 1일부터 하반기부터 대부분 25년도 하반기에 시행하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가증권은 그렇고 이제 코스닥 유가증권, 코스닥 상장 개정 뭐 해가지고 26년부터 시가총액 매출액 요건 26년부터죠. 26년부터. 그래서 요 부분은 좀 26년부터 이제 매출액하고 시가총액 600억. 27년, 29년이라고 하지만 그냥 우리 600억 이상이 되면은 매출액 100억이죠. 100억. 매출액 100억 안 될 것 같으면 시총이라도 600억 이상 올려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좀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간다. 안 그러면 이제 그냥 간다. 상여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상여맬 때 상여 폐지되면은 이제는 그냥 단심으로 그냥 뭐 이심제죠. 이심제지만 빨리빨리 처리해서 끝내겠다. 징징거려도 안 봐주겠다라는 게 거래소의 스탠스가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감사 의견 거절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리매매를 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대상 KOTC도 적용 못 받는다. 근데 이거는 뭐 조금 그나마 크게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KOTC 같은 경우는. 예,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 찬성합니다. 저는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 재밌었던 게 뭐냐면요. 그 시총에 비해서 단기에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렵다. 매출액을 시총에 비해서 단기에 대폭으로 증가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코스피 기준 50억에서 300억으로 6배 수준 인상했다. 요거 문구가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총에 비해서 매출액을 올리기 어렵다라는 걸 바꿔 생각해 보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슈가 있거나 작업을 하면 올릴 수 있다는 걸 거래소에서 인정을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총이,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몇 달치, 40일씩, 60일씩 평균이거나 아니면 한 번 터치를 넘어서면 그것도 리셋하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만들거든요. 지금도 현재 그런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금액이 50억, 40억이기 때문에 50억, 40억이 되려면 정리매매 수준 정도이기 때문에 된 기억이 없죠. 된 기억이 없죠. 이거 솔직히 500억, 300억 이것도 좀 저는 솔직히 좀 낮다고 봐요. 요거 코스닥이 한 500억, 코스피가 한 7, 800억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 좀 유효성이 강력하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코스피하고 뭐 코스닥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100억은 조금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100억은. 좀 그나마 이건 좀 단계적이니까 좀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시가총액. 근데 좀 이게 한다는 거는 이 다음 요건으로 이익을 건드리겠다 할 거거든요. 분명히 이익을 건드릴 겁니다. 이 다음에는. 시가총액하고 매출을 건드렸기 때문에. 근데 그게 바로 건들지는 않을 거고요. 반응을 좀 보겠죠. 네. 예. 예. 다음은 이제 Q&A 할 건데요. 하나 재밌는 게 이제 그 총 시즌이고 총 시즌이 끝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저런 그 회사에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본사가 100% 자회사인 해외 법인의 유상 승계를 하려고 한다. 이게 주총이랑 이사회가 필요하냐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이제 이사회 개최 여부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사회는 이사회 규정에 따라 가지고 회사에서 결정을 하면 되고 이사회에 꼭 올려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총에서 결의해야 되는 사항을 상법에서 정해놓고 있고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요거 보고 유상증자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하면 되죠. 100% 자회사인데. 즉, 본사에서 100% 자회 해외법인 자금을 송금해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주를 참여하는 건데, 해투 신고만 이루어주시면 되는 거지. 공시도 하셔야죠. 예, 근데 공시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신주 발행이기 때문에 주요상 보고서는 아니겠죠. 주요상 보고서 신주니까. 근데 이 100%에 얼마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자기 자본의 10%가 넘어가면은 이제 타법인 주식 출자 100%여도 출자 공시가 필요하죠. 예. 근데 그 유상증자 금액이 엄청나다. 거의 뭐 우리 자기 자본을 거의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자기 자본에 대부분을 쏟아붓는 게 된다. 그러면 주주총회도 필요하죠. 이제 금액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뭐 비중을 얘기 안 하고 이러면 이거 뭐 이거 1억을 투자하는지 1,000억을 투자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회사가 1,000억짜리 회사인데 500억을 해외 중자 유상증자. 그러면 주총회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아마 난리 날 겁니다. 뭐 주총은 아니지만 그래도 난리 나죠. 예, 이사회는 그리고 이사회는 무조건 하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무조건 투자를 타법인을 해야 되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해투 신고를 해외 직접 투자 신고를 할 때 이사회 달라고 할 텐데 이사회 달라고 할 텐데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오늘은 포스코 홀딩스의 주주총회 사례, 그리고 상장 폐지 관련된 규정 변경까지 해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